네, 포장 박스를 열듯이 이 시간 주요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언박싱 시간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날씨도 춥고 코로나도 드센데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네, 밖에 일단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고요. 네. 밖에는 많이 안 나가서 네,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뉴스 현장들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천리안처럼 많은 뉴스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800명대네요. 이 의미 좀 풀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40명 늘어 누적 65,8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이제 65,508건인데요. 전날보다 2,000명가량 늘어났는데도 확진자 수는 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863.7명꼴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기준인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833.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809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31명인데요. 지역 발생 확진자는 전날보다 137명 정도가 많은 수치고요. 네. 그리고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269명, 그리고 서울 263명, 인천 35명 등 수도권이 567명이고 나머지는 비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교회 관련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경북 상주 지역의 이제 BTJ 열방센터를 고리로 한 연쇄 감염이 대전, 강원, 맞아요. 충북, 전남 네.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울산 중구의 기독교 선교법인 전국 전문인 국제선교단 관련 확진자도 네. 7개 교회 총 119명 정도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인터콥. 저희가 이 앞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 변상호 앵커와 함께 그 흐름과 맥락을 쭉 설명드렸는데, 교회에도 가시고, 인터콥 이 선교 센터도 가시고, 교육센터도 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확산세 아주 무섭다고 하는데, 김태현 기자께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 방역 관련해서 입장이 좀 갈립니다. 이게 카페, 식당 때도 그랬었고, 이번엔 또 학원, 헬스장 이런 좀 구분이 되고 있고, 헬스장 업주들이 거리로 나섰어요. 네, 전국 500여 곳의 헬스장 사업주들이 사업장은 열되 영업을 하지 않는 오픈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들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네. 형평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집회를 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3월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중단 공고가 나왔는데, 네네. 2차 유행이 있었던 8월 그리고 3차 유행이 있었던 12월까지 연달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많이 불만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고요. 예. 그래서 2.5단계가 적용 중인 이제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네. 태권도나 발레 같은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은 안 돼. 이런 부분들이 그럼 기준이 뭔가 이럴 텐데 이런 사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지금 취재를 하면서 많이 만나본 경우들인데요. 네. 일단 유사한 시설이지만 헬스장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을 허용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접촉이 좀 적은 킥복싱 체육관은 허용이 되지 않고, 네. 그리고 몸을 이제 부딪히는 주짓수 체육관은 허용이 되는, 사실상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는 규정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타격 스포츠는 좀 떨어져서 서로 접촉이 적고 주짓수 같은 스포츠는 몸으로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게 좀 애매하네요. 정부도 좀 입장을 밝히고 해명을 해야 될 텐데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이제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네. 백신 도착 순간부터 최종 접종과 사후 관리까지 하나하나 과정을 빈틈없이 네. 준비하고, 그리고 상세한 접종 계획 수립하는 것도 밝히고요. 그리고 네. 구체적인 이제 어떤 기준은 밝히지 기준. 않았지만 네. 앞으로 좀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무총리가 직접 보완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김 기자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백신도 빨리 문제없이 접종하겠다라고 했으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특수고용직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네요. 네, 대상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부터 이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네, 1, 2차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을 받은 이제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도 이날 사업 공고를 통해 상세한 지원 기준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네. 자, 확인하시고 또 검색해서 알아보시고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요령은 따로 안내가 돼 있나요? 네, 3차 고용지원금은 앞서 이제 1차, 2차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이제 프리랜서들은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뭐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그리고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네, 8일과 11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뒤에 가까운 네.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원금은 정부 방역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네,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이 지급되고요. 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예, 2차 새 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도 11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1, 2차 사업을 통해 받으신 분들 또 3차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조건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법 존치를 위한 모임 대표. 이분들 뉴스에 자주 등장하시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소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네요. 네, 일단은 사건 내용을 보면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6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뭐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육석을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네, 박 후보자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인을 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뭐 이번 주까지 날짜를 뭐 특정했고요. 그리고 네.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네. 박 의원을 고소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오늘 밝혔고요. 네. 그 사법시험 조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이제 이종배 씨는 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법세련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2016년도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몇 년 있다가 나온 얘기인데 문자 같은 뭐 증거나 여러 가지 뭐 정황 내용이 있나요? 일단은 그 사건 직후에 그 폭행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작성했고 그리고 이 내용을 박 후보자에게 보냈다는 문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공개된 문자 메시지에는 이제 뭐 의원님께서 저희 고시생들의 가방을 채가고 네. 얼굴과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고 저희에게 욕설과 고함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 적잖이 실망했다. 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네. 그 박 후보자 측에서는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본인들이 문자를 보낸 것만 남아 있군요. 뭐 거기에 대해서 박 후보자가 답변을 하거나 뭐 확인했다라는 걸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그 현장에서 이제 녹취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네. 녹음 파일 자체도 자신들의 주장을 담아 있는 녹음 파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어서 이게 뭐 문자를 보내는 건 누구나 보내실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명확하게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국정농단 사건이 드디어 끝을 보입니다. 이게 사면론까지 나오는 바람에 더 주목받게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예정돼 있죠? 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14일 그리고 이 부회장의 선고는 18일로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건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그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네네. 대법원은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요. 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이제 징역은 20년이 나왔습니다. 네. 재상고심에서 형 확정되면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 부회장 재판도 이제 검찰이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원래 1심, 2심 때는 12년씩 선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이죠. 여기서 지금 9년을 선고했습니다. 뭐 변화가 있는 건가요?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단될 부분을 고려해서 검찰이 구형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회장 재판에서 핵심은 그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에 얼마나 참작이 되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제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과 네. 그리고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인 올해 1월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사실 법조계에서는 조금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나왔던 재벌 총수에게 징역 3년 그리고 집행유예 5년. 삼징 오집 이렇게 보통 많이들 얘기하셨죠. 네. 네,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논평을 냈고요. 네네. 그리고 개인의 범죄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이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들어 양형을 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예. 준법감시위 설치라든지 뭐 세습 안 하겠다, 뭐 노조 허용하겠다 이런 여러 얘기들이 지금 과연 이건 이거고 또 죄에 대한 재판은 재판인데라는 판단도 있고요. 아니다, 뭐 세계 인류 기업이니까 좀 지원해줘야 된다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법조 뉴스 현장을 많이 김태현 기자 누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답답하게 집에 계시는 바람에 못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유튜브 청취자들을 보니까 내용보다도 김태현 기자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서 또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현장을 못 누비신 답답한 얘기들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한 이제 일주일 사실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하태 휴가 기간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23일 정경심 교수 선고 그 날부터 이제 휴가 기간이어서 네. 아직까지 저희가 뭐 판결문 기사를 쓰거나 그러진 못하고 있는데 네네. 향후에 이제 판결문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네. 조금 이제 재판에서 실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안 다뤄져 있는지도 좀 다룰 예정이고요. 네. 네, 그리고 한 2주 정도 이제 좀 휴식 기간을 가진 만큼 네. 올해는 더 현장에서 좋은 내용들과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네. 시원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 더 로맨스님께서 김 기자님 뭐 열심히 하시는데 걱정입니다 하면서 응원 메시지도 주셨는데요. 모쪼록 건강히 회복해서 또 다양한 뉴스들 현장에서 꼼꼼하게 취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